안녕하세요, 주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실 법한 그런 내용이에요. 딱 지금 시기랑도 맞는 내용인데, 교사들은 방학 때 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방학 때 놀아요. 출근을 안 하니까 일단 노는 게 많은데, 그게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과연 선생님들이 다 놀기만 하는지, 방학이 되면은 저처럼 그냥 마냥 놀기만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혹은 뭔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일단 계세요. 그래서 이게 좀 선생님들마다 케바케? 사바사.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중에 첫 번째, 일단 저처럼 이제 방학 중에 학교나 어디에 아무런 스케줄이 안 잡혀 있는 그런 선생님들, 좀 이런 분들이 좀 많긴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방학 때 내내 쉴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그 쉬는 근거는 이따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학교에 어떠한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책 혹은 내가 맡은 업무에 의해서 학교에 출근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방학 때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요. 이제 뭐 무슨 캠프 예를 들면 영어 캠프, 과학 캠프, 독서 캠프, 뭐 이런 다양한 캠프 활동들이 돌아가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라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게 되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당연히 출근을 하셔야 되겠죠. 얼마만큼 출근하냐? 캠프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다 출근을 해야 돼요. 물론 캠프가 시작하는 부분 이전부터 이 선생님은 뭔가 더 많이 일은 하겠지만, 뭐 캠프가 일주일이라면 일주일을 출근을 해야 되고, 혹은 2주라면 2주를 출근을 하게 됩니다. 캠프라는 게 우리 반 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년이 섞인다거나 혹은 학급이 뭐 다른 반 아이들까지 다 섞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 그냥 우리 반 애들 혹은 내가 평소에 가르치던 애들을 가르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번거로워요. 까다로운 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 반 애들이 아니라 다양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신상병세도 다시 파악해야 되고, 방학 중에 돌아가는 일이니까 방학 중에 급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기획하는 과정이 일단 좀 많이 번거로워요. 그리고 방학 중에 애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평소랑 다르게 좀 들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의 스트레스가. 두 번째 경우는 이런 캠프 말고 또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제 대표 예가 바로 운동부 담당하시는 분들, 육상부나 학교마다 보통 한두 개씩 특성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양궁이라거나 화살이라, 뭐 양궁이 화살이지, 양궁이라거나 혹은 뭐 축구라거나 야구, 인라인 스케이트,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걸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육성 종목이 있는데, 이런 운동 종목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방학이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방학 때면은 이런 학생들은 보통 전지훈련을 가거나 혹은 방학 때 집중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내 애들이 나와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출근을 계속 하시게 돼요. 짧게 끝나면 일주일에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육성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방학 때 쉬는 날이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아이들 계속 훈련을 하니까. 그 또 애들 데리고 훈련을 학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전지훈련이라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녀 한두 명 데리고 어디 가는 것도 사실 좀 뭔가 케어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운동부라면은 보통 뭐 적게는 뭐 5-6명일 수도 있겠지만 많게는 10명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10명의 애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숙소에서 애들 관리도 해야 되고 밥도 제대로 먹여야 되고, 그럼 또 애들이 10명이면은 부모님이 또 상상하기도 싫다. 이제 발령 초기에 제가 이제 근무했던 학교에서 육성 종목 처음 한번 맡아보고 바로 그만뒀어요. 이건 좀 뭐랄까 저하고는 맞지 않고, 물론 그 육성 종목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교사의 커리어, 쌓이는 커리어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안 하고 만다 라고 생각해서 육성 종목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육성 종목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방학이 굉장히 짧거나 없다라는 거. 그러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운동부 선생님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근이에요. 그렇죠? 근데 집중 연수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야 다양하게 있겠죠. 뭐 국어, 수학, 과학, 뭐 과목별로도 다 있고, 뭐 외국어 연수, 스포츠 연수, 혹은 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뭐 교실 케어 같은 그런 연수, 이런 연수를 특정 지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연수를 받는다, 2주일 동안 연수를 받는다,
요런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요런 선생님들은 꽤 많아요. 그 연수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 어떤 대학교에 가서 받는다거나 혹은 뭐 연수 기관에 들어가서 그런 연수를 받는다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출장을 올리고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일주일, 2주일에서 연수 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1급 정교사 연수나 이런 경우 좀 긴 연수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받는 그런 연수도 있어요. 역시 이런 연수를 받게 되면은 방학을 거의 다 소진하게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좀 흔하진 않지만 이런 선생님들을 제외한 선생님들 혹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들이 훈련이나 연수가 일찍 끝난 선생님들 혹은 이제 학교에서 근무가 일찍 이제 다 끝난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은 나머지 기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은 바로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해서 자가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교육공무원법 41조가 뭐냐면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에 의해 학교 외 다른 곳에서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러니까 학교나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은 41조 연수 올려놓고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좋아서 동영상 뭐 편집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올려놓고 내가 집에서 이제 뭐 강의 듣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뭐 원격 연수를 신청해서 뭐 원격 연수를 집에서 듣는 경우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집에서 누워서 쉬고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국내 여행을 다녀도 뭐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국내 여행을 뭐 연수 목적으로 쓴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 선생님들 41조 올려놓고 집 청소하고 뭐 국내 여행 가고 미용실 다니고 피부과 다니고 이렇게 논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라 뭐 이런 청원도 막 올라오긴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없애야 한다 뭐 이런 게 또 그렇다고 또 다 맞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그 41조 연수가 왜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생겼냐면 1953년에 뭐 제정돼서 66년째 시행되고 있다. 와 선생님들 66년 동안 날로 먹었네. 선생님들 방학 때 일 안 하고 돈 받는 거 맞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학 때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돈을 받긴 해요. 저는 물론 이제 예전 영상에서는 그게 연봉을 이렇게 나눠놨다. 연봉을 이제 10개월이 아니라 12로 나눠서 이렇게 받는 거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교사들은 연차 보상비를 받지 못하거든요. 사실 이제 연차나 조퇴 이런 거는 노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권리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허락을 이렇게 막 받아야 되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연가나 연차인데 이 연가나 연차를 만약에 내 회사 사정에 의해서 혹은 내 업무에 의해서 다 쓰지 못했다. 그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남은 개수만큼 보상비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교사는 이 연차 보상비를 받지 못합니다. 안 받아요. 근데 행정실 분들은 받아요. 왜냐하면 행정실 분들은 방학에도 나와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행정실 분들은 연가 보상비가 있지만 우리 교사들은 연가 보상비가 없어요. 학교에 가르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뭐 가르치는 수업이 있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연차를 거의 쓰지 못해요. 연말이 되면은 연차가 막 수십 개가 그냥 남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연차 보상비가 안 나와요. 방학 때 돈 받는 게 그래도 꼽다. 돈 주지 마라. 그러면은 방학 때 돈 안 주면은 저희 1년에 한 2달 정도 실업자 되는 건데 공무원은 투잡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하나 더 가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도 없애야 돼요. 왜냐면은 방학 동안 우리는 이제 실업자가 되니까 그 실업 기간 동안 다른 걸로 먹고 살 수 있게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방학 때 이제 실업자 되고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학원 같은 데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과외 방학이 좋은 거는 저희도 인정해요. 그만큼 방학이 좋은 제도인 건 맞아요. 근데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
물론 마냥 좋지만 않은 게 아니라 좋긴 좋은데 죄송합니다.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학 중에 그러니까 방학 내내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뭐 41조를 쓰지도 못했어요. 방학 내내 일했어. 근데 연말에 이분들 그러니까 방학을 쉬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연말에 연차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이분은 방학 때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연차 보상비는 자기가 연가를 쓰지도 못했는데 연차 보상비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흔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학교에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교사들이 방학 때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작정 막 욕하거나 무조건 방학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뭐 같이 토론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모두가 다 잘 쓸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이 다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연차 보상비가 없어서 아무래도 좀 방학 때 이제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덜 억울해 하셨으면 좋겠다.